그러면은 박사님께서 조금 더 선호하는,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sek터 또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네. 지금은 가치주가 가치주? 예, 그리고 오. 가치, 그러니까 value or quality 주식이 최고입니다. 네. 어떤 회사냐? 회사를 사면 되죠. 주가 엄청 빠졌거든요. 우리 불황이 오면 여기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잘하고 있는 측면이 큰 거고, 테슬라, 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뭐 어려운 거는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아니어도. 근데 그러면은 박사님께서 조금 더 선호하는,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섹터 또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네. 지금은 가치주가 가치주? 예, 그리고 오. 가치, 그러니까 value or quality 주식이 최고입니다. 네. 어떤 회사냐?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회사를 사면 되죠. A주는 오늘 아까도 주가 쳐보고 왔는데 우리 돈 6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주 사세요. B주는 뭐 30분의 1로 액면 분할돼 있나 그렇죠? 300분의 1인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10만 원대에서도 거래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을 때 아니냐. 또 스타벅스도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콩값, 원두값도 오르고 해서 또 많이 빠졌고요. 또 코스트코. 우리 불황이 오면 여기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프록터 앤 갬블, 네. 예, 그 세계 최고의 배당주 또는 존슨 앤 존슨, 뭐 그 밑에 있는 얀센이나 그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잖아요. 네. 이런 회사 등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밸류랑 퀄리티,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 아니냐. 약간 필수 소비재 쪽에 가까운. 필수 소비재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필수 소비재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현금 기업들, 넷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기업도 세상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너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을 그렇게 올랐는데 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1995년 이후의 평균 밸류에이션 레벨에 비해서 여전히 되게 비싸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그 말은 작년이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거거든요. 2000년 이후 아마 최고 버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버블의 붕괴 이후에 3년에 걸친 하락장이 나스닥 시장에 있었던 걸 알잖아요. 이번에도 3년 동안 빠진다 뭐 이런 건 저도 모르죠. 근데 시장이 취약해질 때 그 직전에 랠리를 펼쳤던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수영복 안 입고 수영을 하다가 물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물에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또 그 물이 좀 혼탁할 때는 수영복 안 입어도 티가 안 나는데 네.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나오고 이게 이제 대부분 뭘로 무슨 형태로 나오냐면요. 예, 그 회계 스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기업들을 찍어놓고 이제 공매도를 할 겁니다. 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중국 기업들이 타겟되는 거 우리 한번 봤잖아요. 네. 이항이라든가 또는 커피, 뭐 커피 기업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런 것처럼 그 미국의 공매도 회사들은 자기들 공부를 한 걸 공짜로 뿌려면서 공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 얘들이 잘못 보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죠. 게임스탑 사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공매도를 하는 회사는 스캔들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꽤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공매도 세력들이 있어서 올해는 최고의 해죠.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런 불황에도 강하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고 이익도 많이 내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다. 꼭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글로벌하게 분산하자. 삼성전자도 좋지만 같은 기회에 사면서 스타벅스도 한번 저는 최근에 나이키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산을 그리면서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불황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스니커즈에 대한 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회사는 영원히 저렇게 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닐 수 있잖아요. 밈 주식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지만 옥석 구분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브랜드 파워와 철옹성 같은
상대가 넘어오지 못할 강력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사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장주 중에서 좀 넷이 나오고 규모가 큰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회사가 성장주인가? 아 맞아요. 애플이 조금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는 가치주 쪽에 속한 걸로 저는 보여져요. 네. 워렌 버핏이 전체 지분 자기 그 버크셔의 투자의 3분의 1 이상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를 애플 투자하는데 그 회사가 성장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현금과 순현금, 맞아요. 어마어마한 이익 그리고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 끊임없는 기술 개발, 이번에 뭐 M2 CPU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나가고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도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할 때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정고점값도 아주 다시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IT 이런 개념들이 되게 모호해지는 거네요. 그건 성장주가 아니죠. 네. IBM이 그러면 성장주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맞아요. 묻는 거죠. 저는 아마존도 이제 성장주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회사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비싸다고 하는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트레이딩 가능한 주식이죠, 그냥. 음. 예, 그전과 같은 100배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100배이기 전에 샀으면 그건 뛰어난 분인데 100배 주식이 된 다음에 사는 건 그 뒤에 성과가 있는지는 저는 좋은 회사라. 역시 테슬라도 많이 빠지면 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니까 혁신의 능력은 또 이번에 발표를 봐도 뛰어나니까 많이 빠지면 사는 그런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 되게 싫어하는 회사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너무 큰 마진을 내면 추격을 당해요. 이번엔 최근에 특히 AMD가 그래픽카드 내놓는 거 보셨겠지만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이렇게까지 찬양받을 회사인가.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트레이딩 가능한 거지 끝없이 간다?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진짜 끝도 없이 폭락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많이 사서 던지는 거니까 이제 살라고요 저는. 근데 뭐 영원히 이 회사를, 그래서 지난 10년간 상승률 1위, 1, 2위, 2위가 테슬라랑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지난 맞아요, 10년간 맞아요. 세계 주식시장에서. 맞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거대 기업이 됐는데 거대 기업이 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도 그걸 이렇게 잘 만족시켜줄 만한 이익이 나고 끊임없이 갈 거냐.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수많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져도 채굴이 끝없이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병렬 처리에 대한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거는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저는 또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 살 거다. 그렇군요. 그건 사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네. 애플을 놓쳐서 전번에 네, 애플이 금방 봄에 패닉이 왔는데 사야지 하다 못 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오기를 기대했는데 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박사님 지금 달러가 없는데 현금은 있는 거예요, 원화로. 이런 분들은 환율이 좀 부담되면 미국 주식을 좀 손이 나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현금은 있는데 환율이 높을 때. 제일 좋은 건 그 해지돼 있는 미국 상품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MSCI 뭐 미국 주식 리츠 채권 다 해지된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H 붙어 있는 걸 사면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냥 국내 주식 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냥. 왜냐하면 해지를 하겠다는 건 달러가 고평가됐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고평가됐다가 만약 빠질 때 어디가 제일 좋을까?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급등할 때 우리 주식시장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대로 환율 떨어질 때 우리 시장이 나쁜 적이 그렇게 없더라.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미국 달러가 고평가돼서 해지를 걸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한국 주식이나 채권 사는 게 헐 나은 선택 아니냐.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미국 주식은 잘 나갈 거라서 고환율을 감당하면서 환전해가지고 사도 괜찮다 이렇게 또 예,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거는 약간의 판단에 정의 판단이죠. 저는 음. 그래서 이 책 그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해서 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 투자의 초보들한테.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이 그냥 둘 다 사라. 반반씩. 예, 그래서 한국 주식 너무너무 싸졌냐. 음. PBR 0.8배가 깨졌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방 고기 반일 때 안 사고 언제 사냐. 음. 지금 주식을 안 사겠다면 이제 앞으로도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입장인 거죠. 이 가격에서도 못 사겠으면 주식 투자는 당신에게 안 맞다. 그냥 특판 예금 들어라. 그것도 좋은 투자다. 저는 꼭 어떤 게 옳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도 좀 사고, 국채도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국채도 좀 사고, 한국 주식도 반반. 또 나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 좀 많이 갖고 싶어요 하면 투자 3분법.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네. 그럼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니까 공격 투자이면서도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니까 시장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한 곳을 무조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아까 질문에서도 우리 옹달 책방에서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저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오래 매매했는데도 이 회사 잘 모르겠다. 아, 그래요. 너무 30년. 어려운 회사다. 너무 어려운 회사다. 그렇구나.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회사다. 사업 부문도 많고 경쟁의 구도가 과점이 됐다 그러는데도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한다 그러다 저렇게 무너졌지만 저 중에 또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ARM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투자하겠다. 뭐 그건 능력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끝났다 소리가 나올 때 사서 돈 안 번 적 없으니까 그때 좀 사는 거고 또 우리나라 주식 내가 투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사요 그러면 그러면 사세요 저는 팝니다. 이렇게 쿨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거죠. 왜?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2000 초반인데 그 또 3000 넘어가는 그런 장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코스피 한 200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너무 코스피 어려우면. 200에 대부분 투자합니다. 아, 그러세요. 개별 종목은 세 종목 갖고 있는데 네. 거의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제 전체 자산에서 푼돈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LG생명 갖고 있는 불쌍하죠. 공정해 주세요. 저는 그 매수 단가 보면 세 종목 보면 웃어요 그냥. 현대차나 삼성전자 보면 정말 즐거워서 웃고 너무 낮은 가격에. 이 가격 안 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고 LG생명 보면 야 그렇게 싸다 싶어서 샀는데도 물렸네. 알 수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저는 굉장히 허들이 높다. 너무너무 능력자들이 많고 실력자들한테 저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환타고 이렇게 자산 배분했다가 어느 한 자산이 환율이 급등해서 미국 달러 자산이 비중이 확 올라가면 그거 좀 팔아가지고 폭락한 한국 자산을 사고 작년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뭐 메타버스 NFT 막 하면서 테마 ETF 막 나오고 네. IPO 시장에 몇 조가 아니라 몇 경이 몰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이제 미국 주식 채권 가고. 저 홍 박사님 그 강의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IPO 그 숫자를 뭐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IPO가 대거 나올 때 맞아요. 주식 투자하면 고점 잡는 거예요. 그 지금 다 취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취소할 때가 좋을 때예요. 와, 그것만 알았어도 그 신호를 알았을 텐데 그때는 이게 진짜 끝도 없이 갈 것 같아가지고요. 와. 작년 여름 제가 홍릉에서 했던 강의에서 예. 그렇게 대놓고 돌직구를 날렸죠. IPO가 나오는 순간 주식시장에 세 가지 악재가 있다. 첫 번째는 비싸게 들어온다. 이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비싸게 들어온다. 밸류에이션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PBR이 0.8배인가 그런데 그때 5배인가 6배 들었죠. PBR이. 그만큼 비싸게 들어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코스피 200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코스피 200이 새로 그 친구가 편입되면 누군 나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걸 팔고 누굴 사야 되잖아요. 또. 네. 이 과정에서 수급이 또 완전 망가져요. 꼬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호일수 기간 끝나는 순간 대거 매도 나오잖아요. 우리 야. 카카오 맞아요. 페이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상장하자마자 다 던진 지금도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잘 팔았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팔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IPO 공모하신 분들과 안 팔았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정말 IPO가 대거 들어올 때는 세 가지 정말 욕을 하겠습니다. 똥을 던진다. 그러니까 그 LG 엔솔 그때 그거 몇 주 받았다고 그거 몇십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만 팔았어도 와 그러니까 이게 참 3천에 들었으니까요. 네. 와. 그게 예. 고점이었죠. 박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각 잡고 정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예, 뭐 네. 이번 책 보셔도 됩니다. 투자에도 특히 순서가 이번 있다. 책은 초보용 아들한테 이렇게 읽어주고 또 일본 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대화하던 내용을 이게 연령대로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40대라도 투자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거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젠쥐를 위해서 쓴 책이지만 네. 뭐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이 이번에 무너졌다는 느끼신 분들에게 새로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썼습니다. 네.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